원금과 원금 복구 수익률 이 차이는 굉장히 밀접하게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손실률 10%면은 9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20%면은 8천만 원이 될 겁니다. 그죠?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30%면 7천만 원이 될 거고 40%면 6천만 원이 될 거고 반토막 50% 손실났다 그러면 5천만 원이 될 겁니다. 그쵸? 여기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손실에 대한 복구 수익률을 쳐다봐야 돼요. 1억이 5천만 원 되면은 50% 손실이고 5천만 원이 1억이 되려면 100% 수익이 나야 돼요. 이거 거의 힘들거든요, 진짜. 더블 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더블 내는 종목이 뭐 매달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40% 손실 났을 때 6천만 원이고 6천만 원이 원금 1억이 될 때 수익률은 67%나 올라와야 돼요. 이제 비교가 되시죠? 30%면 7천만 원이 될 거고 7천만 원이 다시 1억이 되려면 43%가 올라와야 돼요. 20%면은 8천만 원이 될 거고 1억에 20% 손실이면 8천만 원이 1억이 되려면 25%가 올라와야 되고요. 10%는 9천만 원이 될 거고, 그죠? 1억에서 빠지면. 그리고 이 9천만 원이 1억 될 때까지 11%입니다. 즉, 마지노선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 안에, 10% 안쪽에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어떤 분은 뭐 3% 아니면 5% 손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데요. 정해놓은 손절률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쵸? 그리고 상하 제한폭이 10% 그러니까 30%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작하면은 3% 내리고 5% 내려요. 그럼 맨날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차라리 그거보다는 여유 있게 손절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여유 있게 손절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내면 안정성이 있어야 되죠.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바닥줄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적정 부분에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알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40 라인 위에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낫고 240 라인을 기존점으로 잡고 그 그린빌의 수렴과 발산, 그쵸?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발산에 대한 부분, 이것을 좀 더 덧붙여서 좀 더 유식하게 덧붙여서 얘기하면 앙드레 코스텔라니의 강아지의 비교를 하는 거지, 그죠? 그죠? 주인이 강아지를 끌고 다녔을 때 주인 위주로 해서 뱅뱅 움직이는 강아지의 행동 노선, 이 부분이 바로 주력선을 따라오는 주가의 흐름과 흡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쵸. 그래야 240 라인, 나도 기존점을 잡고 240 라인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이트 진로고요. 기아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240 라인에서, 물론 바닥에서 살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여기까지.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하는 그 기본적인 부분이 없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기에는 힘들어요. 차라리 240 라인에서 결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수익이 낮더라도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지는 부분에서 다시금 240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움직인다면 훨씬 더 큰 수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다만 떨어지는 부분에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못 견디는 사람에 대한 손실률과 손절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10%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조합이 돼야 돼요. 어떨 때는 이 부분을 못 견디는 경우도 있어요. 주가가 내리고 뭐 손절을 했는데 또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죠? 시장 자체적인 부분의 움직임에 그 두려움을 좀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정 부분 인식을 해놓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만약에 1억을 투자를 했을 때 떨어져서 7천만 원이 됐다라고 치더라도 7천만 원이 1억 4천, 2억 4천, 2억 5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상황도 분명히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주식 투자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들어와 있을 때에는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으로 보는 게 돈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숫자로 보시면 딱 맞아요. 숫자로 보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돈으로 보게 되면 단돈 10,000원이라도 없어지고 손실나면 아까운 겁니다. 그죠? 단돈 500원이라도 땅 파면 500원 나와요? 안 나오지. 예. 그러니까 아까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항상 수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수익이 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그 카네만의 전망 이론, 그러니까 카네만이라는 사람은 그 심리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내가는 사람들의 투자 행태에 대한 분석을 해봤을 때 인식, 즉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테이크하느냐 아니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거부하느냐, 이 차이에 돈을 많이 모으는 부자가 되고 돈을 모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또다시 교육 시간에서 하나씩 얘기를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이사국 라인에 대한 당위성과 이사국 라인에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한 것. 자신이 있으면 이사국 라인 아래에서 사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반 보아에 의하면 그냥 이사국 라인 부분에서 매매하는 게 제일 유리하더라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복잡한 지표보다는 좀 더 단순한 지표가 훨씬 더 유리하게 그 주식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요. 높고 주식 매매를 할 때 종목 하나에 너무 집중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나중에 요 부분이 이해가 돼야 여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포지션 리스크 분석, 이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나중에 심리 분석, 길브레드 교수가 얘기하는 비이성적인 과열과 그 다음에 카네만 교수가 얘기하는 그 투자에 대한 전망 이론, 이 부분을 같이 접목을 시키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만의 각도기,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목 하나 얘기를 해서 움직이는 부분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사국 라인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뭐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거기까지 챙겨내고 만들어져가는 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주식시장에는 결과물에 대한 소산이에요. 항상 사람들은 얘가 더블을 만들었대, 제가 두 배를 만들었대, 세 배를 만들었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세 배를 만드는 종목이 바로 내일 부도가 난다 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내일 부도가 난다 치더라도 세 배 만들고 네 배 만들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게 잘못될 경우에는 세 배를 만들건 10배를 만들건 휴지 조각돼 갖고 푼지박산되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에 대한 부분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주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게 과하면 나쁜 거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과정이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과정이 반듯하면 결과가 나쁠 수도 있어요. 과정이 반듯했는데도 결과가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과정이 안 좋은데도 결과가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결과가 좋게 만들어지는 건 요행이거든요. 그렇죠? 운에 대한 요소가 많아요. 그렇지만 과정이 반듯한데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과정이 반듯한 부분에서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교육적인 부분을 약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종목을 한번 봐봅시다. 그렇죠? 종목을 한번 봐봅시다. 자, 첫 번째 종목.